안녕하십니까. 마을공화국 TV 마을과의 동행 진행자 최원영입니다. 마을과의 동행은 마을공화국 운동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마을공화국 운동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탐방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을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양희창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천 월악산 골짜기에서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 양희창이라고 합니다. 제천 간디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장 역할을 그만하고 마을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멀리서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을대학 관련해서 조금 이따 더 듣기로 하고 네. 이제 주로 선생님께서 시민활동을 오래 해오셨는데 어떤 시민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더 소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5.18 민중항쟁 네.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학생으로서의 어떤 운동을 좀 해왔고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네. 그러면서 야학교사를 좀 했었어요. 네. 야학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사의 어떤 역할이나 교사의 어떤 사명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시민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대구 지역에서 경실련을 만든다든지 환경운동연합을 만든다든지 뭐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네. 것들을 쭉 이렇게 좀 창립하는 역할을 좀 했고요. 예. 그걸 일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좀 그 빚진 마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어서 도시 빈민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도시 빈민운동을 하면서 IMF 때는 무료급식소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 네, 뭐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이름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네. 숙자, 노숙자, 아, 과자, 전과자. 그다음 나중에 이제 탈북자 만나면 북자. 뭐 네. 그다음에 뭐 소록도를 가면서는 이제 예. 나환자, 환자. 뭐 환자. 예, 예. 그렇게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학교, 그런 공간에서 배움을 가졌더라면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도 숫자로 불렸잖아요. 1번, 2번, 3번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한 인격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학교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간디학교를 제천에다 세우게 됐죠. 네. 세우게 됐고 그 전에 제가 산청에서 있으면서 네. 그 교육운동사에 좀 의미를 던지는 어떤 사건을 좀 접하게 됐는데 네. 그게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중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한다고. 아.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인가를 받았었는데 네. 중학교는 비인가로 운영을 했거든요. 간디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고발을 당해서 그때 그런 화두가 생긴 거죠. 과연 민이 학교를 세울 수는 없는가? 네. 예, 민에 의한 어떤 배움은 불가능한가? 에 대한 물음을 던졌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한 2번 정도 방영이 되면서 도대체 네. 대안학교가 뭔지 네. 또 대안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네.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그런 예.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2002년도에 제천으로 와서 간디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고 중고통합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가를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시절만 해도 이제 네, 문제가 예, 됐었군요. 학교란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네. 예. 아유, 근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네. 그런 이미 정해진 어떤 그 네. 교육이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식이 국가적인 체제 아래서 획일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네. 경쟁을 시키는 예.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특히 공부 못하고 부모 네. 잘못 만난 아이들. 예. 그 애들은 그 어떡하란 말이냐는 거죠. 네. 예.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예. 자기의 재능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시험 잘 쳐가지고 인류대학 갈 수 있는 것도 그 중에 기술 중에 하나라면 네네. 다른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대학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네. 어떤 문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과도하게 네.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 예. 또 우리 이념들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빨리 재단하고 얘를 좀 이렇게 좀 키우고 싶다는 어떤 조급함 때문에 잘 지켜봐 주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런 생각마저 하는 게 아닌가. 네. 참 그 대안학교에서 그래도 굉장히 저는 인터뷰를 지금 대안학교 네네. 선생님들을 지금 3번째 모시면서 그래도 우리 공교육에서 네.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아까 이름을 불러주고 다양한 어떤 것들을 또 네. 열어주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들도 함께 그런 꿈을 가지신 선생님들,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나. 예, 저는 굉장히 그래도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대안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든 네. 공적으로든 좀 또 다르게 또 살고 싶은 방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의 어떤 스타일이 네. 저는 바뀌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그 재난을 보면서 이제 이 지구가 안전하지 않구나. 예.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건 계속되는 문제다 앞으로도 지금도 지금 해류 오염이 되고 이런 것처럼 네. 해양 오염이.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를 보면서 정말 네, 가슴 예. 아프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는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안 되는 세상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내 삶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았지만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될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어떤 경고구나. 이게 네. 자연의 경고고 우리가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방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멈출 수도 없는데 멈추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몰락한다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좀 생각하면서 네. 그 삶의 전환에 맞추어서 교육도 그렇고 네. 모든 어떤 문화도 그렇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예.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 때문에 진짜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애들에게 학교 오라는 얘기하기가 정말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없는데 왜 날 보고 학교 오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요일마다 글이 캠페인 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또 다른 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 예, 지금 가둬진 교육이 아니라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아까 마을대학 예, 네네. 어떤 구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제가 중국에서 한 5년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청년대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예, 근데 뭐 네. 이게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네. 어떤 그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마을대학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쭉 올라가면 그 사실 간디 선생님이 아슈람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그냥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자치마을을 시도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자치마을이 생겨야 진정한 독립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그게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아요. 부각되는 것 같고 이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마을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대학에는 아슈람처럼 작업장이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노동과 배움이 일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작업장 속에서 청년들이 또 성인들이 배우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좀 갱신해가는 전환해 나가는 작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다행스럽게 한 40여 가정의 어떤 학부모들이 네. 귀농 귀촌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훌륭한 학생이며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죠. 네. 또 자기 필드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학 상장을 이룰 수 있는 밑받침이 될 네네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촌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 대학을 좀 만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예,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학비가 조금이지만 그것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것은 작업장 중심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배우면서 일하면서 오히려 자기 생활비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 대학이 아니면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소망으로 지금 작업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뭐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빵 만드는 곳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업이라 할지라도 농업도 지금은 그 생산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농업 경영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하고 조금 분야가 좀 달라서 유튜브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쪽도 할 수 있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학협동체라 그럴까요? 그런 대학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디 중고등학교에서 또 간디 마을학교, 마을대학, 그죠? 지금 대학이 뭐 벚꽃 피는 순서에 관계없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뭐 우후죽순으로 망하고 있어요. 지금 망하고 있고 특히 지방 대학들은 정말 심각하죠, 사실은. 그렇죠. 심각한데 그런 방식의 어떤 대학이 아닌 그야말로 성인들도 배울 수 있는 이게 중장년도 가능한 어떤 배움의 공간으로서는 마을대학이 제격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마을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작업장을 좀 이렇게 한 50개 정도 만들어야 사실 그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시골에서는 한 분야를 가지고 50만 원 벌기는 어려워요. 이상을 벌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두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세 가지 작업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뭐 자기는 한 150만 원을 번다든지 200만 원을 번다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한 5개 정도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청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마을대학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혹시 끝으로 선생님께서 또
좀 아쉽다 하는 말씀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네. 우리 친구들이 니는 아직도 꿈꾸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꿈꾸나라는 질문은 아직도 돈 안 되는 일을 하나 이런 걸로 들려요. 예, 저한테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꿈꾸고 싶고 네. 제가 간대학 교가를 작사했는데요. 그게 이제 꿈꾸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마을대학은 사실 꿈꾸는 곳. 네. 그래서 허망한 것 같지만, 네. 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꿈꾸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예. 예. 네. 아유. 저도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마을대학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9분? 네네. 그렇게 그렇죠. 모였죠. 네네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을대학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길 오셨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양희창 선생님을 모시고 마을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터뷰 나눴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선생님과 함께 저도 더 꿈을 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